여러분들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 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금세 이제 공천 지금 아마 후보 등록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도 뭐 이렇게 다 뭐 가십성 기사가 다 지면을 도배하고 국민들은 다 이 본질과 핵심을 볼 수 없도록 자리 있습니까? 한동훈 왈, 윤 대통령 왈 같이 올라가자 뭐 이렇게 나오고 한동훈이 90도 폴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거가 여러분들 다 그냥 사람들 눈을 어지럽히게 하는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눈을 어지럽히고 귀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을 넘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잖아요. 김경률이 비상대책위원으로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서천에 온답니다. 뭐 언론의 속성은 일단 많이 읽혀야 되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또 뉴델리 신문은 대통령실에 김경률을 사퇴하면 갈등이 봉합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봐야 될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봐야 될 그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서 발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해서 발표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앞둔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여러분들 제 주장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은 벌써 뭐죠? 제가 감방 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벌써 감방을 보냈을 겁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여러분들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분리기와 서버 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 왔고 제조 생산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도 제조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200승을 넘기고 싶으면 넘기는 것이고 200승이 좀 많다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190승도 만들 수 있는 모든 힘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그런 실상이 더 이상 여러분들 밝힐 수 없을 만큼 밝혀진 사태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선관위, 대법원, 법원 심지어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도 그걸 다 은폐하는 대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럼 공 박사 그럼 대안이 뭐고? 가장 좋은 대안은 사전투표로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 사전투표 없애자 하면 그게 여러분들 좀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만 하자 이야기죠.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는 국민의힘의 특위에서 주장해 가지고 선관위로 하여금 그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한 것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할 때 공직선거법이 원래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 가지고 예전 투표지가 정본을 입증해서 위조 투표지가 만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하는 것이 1차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될 것이다.
핵심은 위조 투표자 수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상반신이 들어가지 않는 하반신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투표소별로 정확하게 진짜 사전투표자 수 이꼴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인 겁니다. 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사전투표자 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달라가지고 전국에 20개 이상 정도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내일 4.15 총선에서 전국에 몇 군데에서 여러분들 투표용지 교부한 거하고 전산상으로 이런 투표자 개수가 틀린 것을 내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 지금까지도 짬짬이 해왔지만 이번 선거의 핵심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37,473표의 위조 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뭡니까 전산상으로 다 집어넣고 그걸 위조 투표자를 만들어 다 쑤셔 넣어가 딱 맞춘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현재 부정선거 수법은 더 이상 파헤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난 겁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관철시키고 투표소 레벨마다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있도록 캠코더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상반신이 드러나지 않는 숫자를 정확하게 세자는 겁니다. 세서 하자는 거죠. 돈이 드는 일입니까? 행정력이 드는 일입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왜 안 찍으려고 합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왜 카운팅 개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위조 사전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부각시키는 게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위조 투표를 금지를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관철 투표자 수 뻥튀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자 수 개수 카운팅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대통령의 의지를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심이 없고 그럼 그거를 장식품 다 제외하고 이러면 딱 정리하면 뭘 하는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뭘 한 겁니까? 악과 타협한 걸 뜻하는 겁니다. 악과의 타협 혹은 악과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이 공직선거와 관련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제가 다 제시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수 레벨에서 카운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서 위조투표지 방지하는 거 그 두 가지만 이런 관철시킬 수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상당히 공정선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대안과 해결책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은 달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의 톱은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에 비대위원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 가장 지금 본질이 뭡니까? 공직선거하고 이분들이 침묵한다.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입을 다문다.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것의 의미는 제가 풀어 설명하면 악과의 타협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악과의 거래를 한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업에 바쁜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악과 타협 혹은 악과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여러분들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이 침묵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침묵하신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선거 부정이라는 그런 악과 그냥 타협을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악과 이런 거래를 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거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젊은 날에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이네요. 경향신문에서 썼던 피터 드러크의 자서전, 아주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썼던 것이 피터 드러크의 자서전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실 겁니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이 소개하는 드러크 교수가 소개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훗날 나치 친위대 2인자까지 올라간 젊은 날의 동료 신문사 동료인 헨슈와 나치의 만행을 막아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포천의 유럽 총국장직을 물리치고 독일로 돌아간 셰프다.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여기서 드러크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악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악과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누구든 인간은 악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아주 제가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드라카 교수가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본인의 가치관을 여러분들 떠받치는 이 명언, 사람은 악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악의 손을 잡는 순간 그것은 바로 악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중진 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그리고 정치계란 여러분들 새로운 영역에 뛰어드신 대통령께서도 이 중대한 문제에 다 침묵하시고 그다음에 신생 여름 정치인으로 갓 이름 입문한 한동훈 씨도 다 침묵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누가 뭘 잘못했다 뭐가 뭘 잘못했다 이런 걸 다 제쳐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악과의 타협 악과의 거래인 겁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그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그분들이 국민들이란 주인들의 이익을 철두철미하게 대변해서 잘 수행할 것이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에이전트를 임명한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던 시처럼 경제 경영 분야의 고전적인 주제인 주인 대리인 문제처럼 주인이 권한을 주고 맡겼는데 선관위도 배반하고 검찰도 배반하고 경찰도 배반하고 대법관도 배반하고 국회의원도 배반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배반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배반을 하신 겁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인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야 되는데 대리인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다 배신과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단히 유력한 현상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악과 타협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악과 거래하신 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그 악과 타협했기 때문에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악과 타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좀 길게 보게 되면 언젠가 악 때문에 뭐죠 파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600대 제로라는 이름 성률이 발생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의 423개 모든 투표소에서 읍면동 투표소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전부 더불어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쉽게 얘기하면 사전투표에서 다 승리를 한 겁니다. 부산은 205군데에서
대구는 139개 읍면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인천 154개, 대전 79개, 울산 56개, 세종 19개, 경기 546개. 예? 이게 이렇게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예? 서울은 2분의 1이 424개를 곱한 2분의 1의 424승입니다.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이 2020년 4.15 총선 서울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경기는 2분의 1에 546성 2분의 1을 546개 곱한 겁니다. 그게 수경이 될지 수십경이 될지 저는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전국의 3485개 읍면동에서 3332개 3485개 가운데서 예? 이게 몇 개입니까? 3583개 가운데서 3332개 여러분들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부정인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거를 같은 현상이 2017년 대선부터 9번 일어난 겁니다. 제야 전문가의 연구하고 제야 H님의 연구하고 제야 K님의 연구들이 다 이거를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눈을 감고 공천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위선이고 거짓과 위선을 넘어가지고 악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악의 수단과 도구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을 다 박탈당한 것을 누구도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거를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식자층 대부분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여러분 공병호 TV 이름 탄압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년째 여러분들 구독자 수를 못 늘리는 겁니다. 구독자 수가 늘지 않도록 지금 이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700명 수준에 딱 묶어놨지 않습니까? 더 많이 못 보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 방송을 여러분들 수십만이 봤으면 나라가 벌써 뒤집어졌겠죠. 이렇게 국민들을 완전히 옥죄 가지고 나라를 예, 국민들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될 총대장이 되셔야 될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문 겁니다. 대통령께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유식하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대통령께서 악과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악과 거래하신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불행하게도 악의 도구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대통령이 나라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악의 도구가 됐다. 그건 국민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제압당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복됐다는 겁니다. 그걸 못 깨우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조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내가 모르면 할 수가 없지만 내가 몰랐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4년간 이 정도까지 파헤친 결과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다 참정권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대통령께서도 다 적과 타협해서 여러분을 팔아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4월 10일 총선을 기하로 해서 더 이상 거의 영구히 참정권을 복원하거나 되찾을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국명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전체주의 체제와 똑같이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방송을 오래
더 아시겠지만 제가 실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젊은 날 여러분들 정통으로 이런 공부도 했고 그런 그동안 여러분들 경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위원회 했을 때 당신이 뭘 버렸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한 겁니다. 그거를 자기 사람 안 심어주니까 다 뒤엎은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좀 구겼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 한 겁니다. 내가 돈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먹었으면 벌써 감방 갔겠죠. 그 여러분들 뒤집어가지고 돈 먹은 사람도 안 있었겠어요. 자리를 주고 돈을 받았겠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악가의 타협을 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악가의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가 돼버린 겁니다. 수장이 악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악과 싸워 주셔야 될 수장께서 그냥 투항을 해버린 겁니다.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문제의 아주 실상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부터 글 쓰는 훈련을 쭉 받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격가지를 다 제외하고 사건이 가장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를 이렇게 보는데 훈련을 30년 40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이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을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들과 국민의 힘이란 당이 선관위에서 얻어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이런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되고 관철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선거는. 선거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그냥 기존에 9번 해왔던 대로 10번째도 더 심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검토해 보게 되면 결국은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고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딱 시작이 되면 그날 사전투표율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이 조작될 가능성이 무진장 높은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건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의 표를 쑤셔 넣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레벨 전국에 14,000개에서 다 캠코더로 찍어 가지고 14,000개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진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르는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관철이 되면은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들이 모두 다 성북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은 현재 공직선거에서 윤 대통령께서 침묵하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공천을 잘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대한민국의 선거에서 가장 중핵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선거 부정이라는 악과 타협하거나 거래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악의 도구나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장이 악에 투항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투표장에 올 수는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다. 그 체제가 장착되는 것이고 4월 10일에 이런 크게 패배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걸 되찾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보니까 매번 하지만 여러분들 이 표가 참 대단한 표죠. 제야 전문가 찾아낸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은 선거인 수비율 15.43%인데 그걸 22.96% 올린 거 아닙니까? 7.49%. 이걸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가짜 사전투표를 발표하고 거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 37,470표 더불어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만든 거죠.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현재 제도라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선거마다 해준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조작됐으니까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선거인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된다. 아무 조치를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당한 겁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다 밝혀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수선해야 보궐선거를 이길 수 있다.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또 왕창 진 겁니다. 보궐선거를 또 다 분석해가 이러면 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사전투표 고쳐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대표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또 다 분석해가 이러면 다 제시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또 대표하겠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